안녕하세요. 프로나입니다. 더 솔저스 드디어 10화가 방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화를 끝으로 일단은 시즌 1은 끝나게 되었는데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최종 우승팀은 알파팀이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그 더 솔저스 3화인가요? 3화쯤인가? 하여튼 팀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알파팀이 우승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딱 맞아서 알파팀이 우승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촉이 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약간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아마 그 팀원들끼리 끈끈한 그런 나름의 전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 알파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끝까지 수고하신, 예비역분들, 특수부대 예비역분들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10화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저도 나름대로 좀 이게 좀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미션 장소로 이동하면서 이제 가족들의 영상 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나름의 참, 훈훈함과 감동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분들이 현재 뭐 현역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현역에 있는 것보다는 더 편하게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사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종 미션을 앞두고서 그렇게 가족들이 나름의 응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참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면서 또 제가 군생활 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생활을 포항에서 했었고,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쪽에 살고 계셔서 사실 좀 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하는 동안 아마 어머니가 면회 오신 거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오시지 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수색 교육을 수료했을 때,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또 친척분들이 이제 면회 오셨었는데, 또 그때 이렇게 와서 또 뭐 수고했다 그런 말 듣는데 좀 뭉클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특수부대, 정말 최강의 특수부대 출신, 최강의 정신력, 최강의 체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의 그런 훈훈한 영상을 또 보게 되면 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 뭐랄까, 아빠 미소라 할까요? 미소가 딱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장면은 되게 훈훈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션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배틀필드라고 하죠. 네, 그 배틀필드에서 각 스폰마다 이제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최종적으로 숨겨져 있는 금고 위치까지 알아내서 이제 금고 문을 여는 팀이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건데, 뭐 그 팀끼리도 교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요소소에 대항군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긴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팀, 브라보팀 각 출발 지점은 다르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게 실제 정말 작전이었다면 아마 야투경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물론 그 미션상 또 야투경을 다 또 쓰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실제 작전에서는 야간 투시경을 다 착용하고 아마 은밀하게 작전 수행에서 이동했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규칙이 그 비비탄 총을 3발 이상 맞으면은 이제 아웃, 사망 처리되는 건데, 와, 그거 되게 긴장감이 높겠죠. 이제 약간 서바이벌 게임식이기도 한데, 이거 사실 실제 전장에서는 3발이 아니라 한 방에도 참 사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도가 높았던 미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브라보팀, 알파팀, 그 스폿을 찾아가면서 또 나름 작전도 세우고, 이 저격수를 배치한다든가, 또 빠르게 속도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매복을 한다든가, 이런 작전들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작전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브라보 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저격수 세우지 않기로 했는데, 아마 거기 UDT 출신 그 예비역분이 발목을 좀 부상이 입은 것 같아서 갑자기 좀 바꿨죠. 저격수로 좀 매복하는 그런 거로. 그리고 이제, 알파 팀이 있는 지역으로 해갖고 그 스폿을 찾아가면서 매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매복? 그래서 참 본의 아니게 그 모든 계획을, 좀 세우고 진두지휘했던 그 팀장, 제2팀장이 가장 먼저 아웃되는 상황이 돼서 그 이후로 이제 브라보 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마 제가 볼 땐 정신적인 붕괴, 그죠? 멘탈 붕괴라고 하죠? 멘탈 붕괴가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기도 했었고, 또 좀 서로 좀 고립이 되기도 했어. 그러면서 또 한 명 한 명 아웃돼 가니까 상당히
부담감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그 특수부대라고 하면 뭐 물론 기본적인 일반 군인보다는 당연히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도 거기서도 707 출신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실제에서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만약에 세계적으로 오는 그 적을 응대하기는 되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했듯이 참 그렇습니다. 그 특수부대가 사실은 뭐 이렇게 대규모로 이렇게 작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소규모 팀 단위로 정말 뭐 팀, 세 개 팀이 같이 들어간다고 해도 20명 남짓인데 그 팀으로 어떤 뭐 테러를 진압한다든가 아니면 주요 시설을 파괴한다든가 아니면 뭐 특수 임무를 수행할 때 어려움이 많죠. 그리고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변수들, 여러 가지 그 변수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극복을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특수부대의 어떤 숙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처음에 포크레인 갔는데 부비 트랩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앞에 유리창을 깨버리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실제의 어떤 그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 그 유리창 깰 수 없겠죠. 왜냐면 깨면 소리 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는 어찌됐든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또 스폰마다 그런 힌트를 얻어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나름의 임기응변을 한 거였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참 출발이 좋았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매복에서 제이 팀장이 아웃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부분이, 브라보 팀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특수부대의 그런 구성으로 보면 보통 이제 뭐 팀장, 부팀장, 뭐 의료, 폭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본인의 임무가 좀 나뉘어 있는데요. 이 부팀장을 드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 작전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적과의 교전으로 인해서 팀장이 사망 시에는 부팀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팀장이 사망했을 때는 또 그 다음 선임 군번의 선임이 또 지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보통은 다 아마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또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것을 극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브라보 팀도 참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팀장님이 제일 먼저 아웃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알파 팀의 매복에 고립된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한 명 한 명 아웃돼 가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또 마지막까지 707 출신이시죠? 그 팀원 부분이 혼자서 막 은밀하게 침투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스포츠 찾아가서 힌트도 얻어내고 물론 최종적 결과적으로는 알파 팀이 금고를 먼저 열어서 우승을 했지만 브라보 팀의 마지막까지 남은 분은 본인의 역량은 충분히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기동하면서 그리고 거의 4대1이었잖아요. 4대1 상황에서도 멘탈이 붕괴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브라보 팀과 알파 팀 교전 그리고 이제 또 각 팀마다 이 대항군하고의 교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삼 깨닫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제가 현역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병기를 잘 다루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 이제 현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수부대는 사격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런 이제 적과 만났을 때 예상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상황 훈련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제 물론 그 미션 상황이 실제 상황은 미션 상황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그 대항군하고 만났을 때 탄창을 교환한다든가 정말 급할 때는 이 보조병기 권총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게 실제에서 그 내부에서 반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총을 사용을 자주 안 해보게 되면 이 병기에 만약에 탄이 떨어지면 권총을 사실 뽑아서 바로 쏘면 되지만 이게 이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막 탄창을 찾다가 그러다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도 새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면 그 미션을 하면서 그 미션 자체는 사실 내가 죽이거나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도가 높았고 그리고 혼자 고립된다는 그런 상황. 이제 707 출신 분이 이제 브라보 팀이었죠. 이제 마지막에 구조는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이제 응답하러 아무도 응답 안 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제 실제 상황이었다면, 실제 작전을 위해서 팀끼리 들어갔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그럼 나 혼자밖에 안 남은 거고. 물론
통신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진짜 실제로 그 미션에서 나 혼자밖에 임무를 수행하는 나 혼자밖에 살아남지 않았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정말 멘탈이 정말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그렇게 헤쳐나가는 모습들이 참 대단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가 이제 체력이나 정신력을 강조하는 것이 워낙 그 임무들이 그렇게 혼자될 수 있는 상황들, 물론 실제 전장에서 특수부대뿐 아니라 다른 군인들도 혼자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렇게 될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력과 체력에 관련된 훈련들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 솔저스 10화가 까지 하고 끝나게 됐는데요. 참 뭔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뭔가 그 좋아하는 드라마가 끝나서 아쉬운 것처럼 저는 이제 좋아하는 프로가 좀 끝나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또 시즌 2로 한번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솔저스 그동안 수고하신 예비역분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또 군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체력 관리라든가 좀 도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일깨워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좀 다른 가지 좀 아쉬운 건 시청률이 좀 적게 나와서 그러는데 혹시 시즌 2가 제작된다면 더 시청률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솔저스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강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웃음이 있는 그런 군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푸른하였습니다. 필승!